버섯의 황제라 불리는 상황버섯. 해발 1400m, 그곳에 상황버섯이 있다. 상황버섯을 캐기 위한 험난한 싸움. 오지 마세요. 목숨을 건 산행. 거대한 산에 발이 묶인 사람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봤나봐. 쫓고 쫓기는 7일간의 험난한 도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하늘의 선물 상황버섯. 그 험난한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이맘때가 되면 짐을 꾸리는 이들이 있다. 이들에게 가을은 야생버섯의 계절이다. 그중 가장 보기 어렵다는 상황버섯 채취를 위해 긴 여행길에 오르는 이들. 그런데 준비물이랄 것이 없다. 일주일인데 다음에 군대 가시는 게 간단하네요. 짐을 최소화해야죠. 식량 챙겼어? 여기요. 이게 식량이에요, 선생님? 네. 산에 가서 이제 불도 못 피우고 밥도 해먹기도 힘드니까 쌀을 볶아가지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소금 좀 넣고. 먼 길을 떠나는 이들의 어깨에 매달린 건 배낭 하나가 전부다. 약초꾼 사이에서 상황버섯은 산삼보다도 보기가 어렵다. 뽕나무에서 자생하는 상황버섯을 보려면 최대한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 이들 앞에 등산로와 같은 편안한 길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길이 아닌 곳, 험하고 가파른 능선이 이들의 길이다. 길들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힘들죠. 계속 이런 길을 가야 돼요? 아이고, 이런데 하루에 10시간에서 11시간 계속 그냥 뭐 있을 만한데 찾아서 다니는 거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길. 그런데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한다. 버섯 채취꾼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다녀요. 나무에 붙으니까. 그리고 이제 땅에서 산삼이라든가 약초 채취꾼들은 이제 땅을 보면서 다니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험난한 여정에서 뜻밖의 보물을 만나기도 한다. 저기 보면은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일엽초라는 약초인데 저것도 항암 효과에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나와 있어요. 약초는 자연이 만들고 키운 천연 보약이다. 이들은 상황버섯을 찾아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상황 찾을 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거예요? 방향을 보면 이제 동서남북이 있지만 남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해를 보면은 이제 이 건조하잖아요. 그럼 버섯이 생육이 안 돼요.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이라면은 항상 1년 내내 서늘하고 습도가 많고 그래서 이제 북향을 바라보는 산을 찾아가는 거죠. 해가 중천에 뜨도록 오르고 또 오르는 길. 산 사람이 다 됐다는 이들도 이쯤 되면 걸음이 점점 느려진다. 그런데 재밌어요. 어쩌네. 워낙 인적이 끊긴 곳이라 이곳엔 사람보다 뱀이 더 많다.
어디 있어? 제가 오르막길로 있어갖고 도망을 못 가겠어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그 한가운데에 이들이 서 있다. 쟤한테 물리면은 여기서 빨리 못 내려가면은 죽을 수도 있죠.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자라는 상황버섯은 뱀이 서식하는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 이 일대를 샅샅이 살펴본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 상황버섯이 있을 것만 같다. 나무에 붙은 상황버섯의 포자다. 저기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런 포자는 바람을 타고 반경 4km까지 퍼진다. 아, 이런 흔적을 찾으면은 뽕나무 상황이 이런 지역이 있어요. 뒤져보자고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자가 퍼질 수 있는 반경 4km를 빠짐없이 수색한다. 나현우 씨가 한 곳을 응시한다. 저기 자작 편상이라는 곳에 거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버섯은 뽕나무가 아닌 자작나무나 박달나무에서도 자생한다. 이 깽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깽이로 뜯어봐. 나무에 오르지 않고는 상황버섯이 맞는지 알 길이 없다. 이번 여정의 길잡이이자 대장격인 나현우 씨. 별다른 장비도 없이 나무를 타기 시작한다. 혹시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눈을 떼질 못한다. 10m가 넘는 고목. 그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나현우 씨. 제 몸보다 먼저 상황버섯을 지상으로 내려보낸다. 그러나 아쉽게도 상황버섯은 그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다. 어차피 약으로 쓸 거니까 이렇게 에이, 버려요. 상태가 안 좋으면 버려야죠. 어렵게 찾은 상황버섯이었지만 헛수고로 끝나버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산행을 멈출 수 없는 이들.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본다.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이들을 큰 바위가 가로막고 서 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올라가는데 쉽지 않겠는데. 막 그냥 내려갈 수도 없고 천상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 비 와서 미끄러우니까. 지탱할 것은 두 다리와 두 손. 자신의 의지뿐이다.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오른다. 그러나 늘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계곡이 펼쳐진다. 물을 안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가지고 다니는데 조그만 물통 하나 있어가지고 앞뒤로 다니는 거예요. 왜 물을 안 가지고 다니세요? 무거워서. 다 짐이고 그러니까. 다리 좀 한번 따먹고 갈까? 아, 배고픈데 잘 됐다. 반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달에는 잎은 나물로, 열매는 식용으로 쓰인다. 열매가 다 익으면 그 맛이 키위와 비슷하다. 산에서는 삼시세끼라는 것을 아예 잊고 살게 된다. 아, 달다. 그저 이것이면 족하다. 아, 요기도 되고요. 또 이게 이제 당도가 있으니까 힘이 나죠. 다시 길을 나선다. 상황버섯을 찾아 헤맨 지도 9시간째.
점점 힘이 풀려가는 다리를 억지로 이끌며 산을 헤맨다. 곧 있으면 해가 질 시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런데 이때 뭔가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다. 봤나봐. 네, 갑시다. 저 밑에. 상황버섯이라도 발견한 걸까? 갑자기 없던 기운이 생겨난다. 오, 괴물이죠. 야, 이게 시작해야 돼. 여기. 야, 이 정도는 대물이야. 나무 밑동에 숨어있는 상황버섯을 막내 용문 씨가 발견했다. 게다가 하나도 보기 힘든 상황버섯이 쌍으로 달려있다. 색깔은 위에는 참 아유. 아래는 어때? 아유, 색깔 좋아. 검은색이야? 네. 수십 년 자란 고사목에서 바람과 이슬을 머금고 자생하는 상황버섯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야 뭐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산행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면은 또 계속 볼 것 같아 기분이. 그 근방에서 하나만 더 보자 그러면. 그러니까는 야, 맨 처음에 보기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보면은 꼭 계속 그 근방에 몇 개 있을 것 같고. 상황버섯을 채취할 때에는 자연산임을 알리기 위해 나무의 일부도 함께 떼어낸다. 성장 속도가 느려서 상황버섯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한다. 검붉은 색을 띠면서 가스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최상품이다. 대략적으로 그냥 유통 가격으로 얘기하면은 150, 60만 원 정도. 50만 원. 예. 크기는 작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정도면 대물에 속한다. 상황버섯이 상하지 않도록 몇 겹으로 싸준다. 배낭은 무거워도 몸은 가뿐하다. 벌써 몸이 가벼워야죠. 나는 여기서 이제 날아갈 거예요, 이제. 오후 8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돼지들이 다 팔았어. 네? 이 돼지들이 다 팔은 거예요, 지금. 멧돼지가 금방 지나간 듯한 흔적. 이 근방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다. 어둠 속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우리도 존재감 알리려고 이렇게 두드리면 놈들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서 좀 잠잘 때 있으면은 자고 고생하는 김에 조금만 더 가요. 힘내. 안전을 위해서 힘들지만 더 가야만 한다. 마침내 쉴 만한 곳을 찾았다. 그나마 평평한 땅. 임시 거처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줄과 비닐, 산에서 구한 나뭇가지가 전부다. 예전에는 이제 무장공비인 줄 알고 신고해가지고 뭐 경찰도 출동해가지고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 일도 있었죠. 아이고. 산속에서 먹고 자라는 불편함이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집이다. 에이, 떼봐. 치열했던 오늘 하루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유일하게 좀 가져다니는 게 이게 물티슈인 것 같아요. 물 없는 데 가서 씻을 수도 없고 되게 간단하게라도 양치를 못 해주겠네. 부지런히 산을 누빈 지도 30년.
그간 몸 구석구석 찢기고 상한 흔적이 많다. 하지만 이런 고생도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된다. 약초꾼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습이 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또 이 싫으면은 이러고 살겠어요. 잠들기 전 볶은쌀로 허기를 달랜다. 생쌀을 씹는 듯한 기분이지만 산에선 이만한 음식이 없다. 거의 1년에 산에서 자는 시간만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3개월 정도를 산에서 자는데 다닐 때마다 새롭고 아주 좋아요. 그냥. 산에 다니는 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이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수고들 하셨네. 그나저나 형님 너무 힘들어서 어떡한데. 아직은 다닐만 하네. 어서 날이 밝길 바라며 새우잠을 청한다. 시간이 맵다. 다음 날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이들. 산 생활이 익숙한 이들에게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 예, 이 약초는 쪽돌이 풀이라는 약초인데요. 이제 산중에 와가지고 며칠씩 있다 보면 이제 양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잎을 뽑아가지고 양치를 하죠. 은단에 올려로도 쓰이는 족두리 풀. 필요한 것은 자연에서 얻는다. 시원하게. 좀 개운하지 아무래도. 텁텁한 기도 없어지고 입안이 하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출발 준비를 마쳤다. 오늘도 어제만큼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이제 허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쫄도 안 보이는데? 시작부터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서 안 보여. 그쪽 말고 저 뒤에. 저 폭파인데 하나 자라고 있는데. 높은 나무가지에 매달린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그 모양과 크기가 범상치 않다. 말굽버섯이라는 버섯인데요. 저 정도 크기는 좀 이제 대물이라고 봐야죠. 너무 높이 달려 있으니까 따는 게 쉽지 않겠네요. 물도 마음껏 갖고 다닐 수 없는 이들에게 이렇할 장비가 있을 리 없다. 오로지 밧줄 하나에 의지해 나무 꼭대기에 오른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손의 힘은 점점 풀려간다. 남은 힘을 다해 버섯을 채취한다. 하나, 둘, 샷. 우와. 어휴. 아이고 아파. 야 밑에 싱싱하고. 한 4, 5kg 나가겠다. 테두리가 있잖아요. 또 1년, 2년, 3년, 4년, 20년 된 것 같은데. 이쪽 거에서 또 여기. 모양이 말의 굽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말굽버섯은 특히 당뇨에 좋다. 그런데 설마 하던 사고가 현실이 된다. 걸렸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 거의 땅에 내려온 순간 줄이 꼬이면서 중심을 잃고 말았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뭐 부러진 것 같진 않아? 안 부러져서 부러지진 않았어. 삐었나 봐. 아이고. 다리에 걸려가지고 그랬나? 잘 따가지고. 아이 줄이 걸렸어. 줄이 걸려갖고 지금. 로프가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가는 게 다행이지. 아유 큰일 뺐어. 그래도 놀란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나 물 좀 하나 줘.
어때 저희 아유 아찔한 사고. 이럴 때면 회의가 밀려오기도 한다. 어떤 때는 아휴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지 그러면서도 자고 일어나면 산신령이 불러요 또. 그래서 다니는 거죠 뭐.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날씨가 심상치 않다. 잔뜩 안개가 끼어 눈앞을 분간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과연 이런 날에도 산행은 계속될 수 있을까?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길. 풀에도 이슬이 잔뜩 내려앉았다. 숨죽인 채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 바위 틈 사이 마치 수렁처럼 발이 푹푹 빠진다. 전방 주시가 잘 안 되니까는 이거 그래서 풀잎에 다 이슬이 맺혀갖고 다 젖고 그게 힘들죠. 산에서 부상을 당하면 치료하기도 마땅치 않다. 때론 시련을, 때론 기쁨을 안겨주는 자연. 그저 주어지는 대로 순응할 뿐이다. 다행히 안개가 점점 물러간다. 흐린 날이 있으면 지금처럼 다시 맑을 때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날이 개자 더 속도를 내는 사람들.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돼. 지뢰가 매설돼 있던 자리거든. 지뢰요? 네. 곳곳에 지뢰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다. 등골이 오싹하다. 가면서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저 돌뿌리나 나무 뿌리나 이런 거 밟고 천천히 이동해. 그 묘하긴 지뢰 지역 같은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침 봤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한게 좋으네 아주. 그 상황 아니야? 맞아. 상황이에요? 해발 1400m, 악마의 산이라 불리는 곳. 야생의 자연은 때로 위협이 된다. 쟤한테 물리면은 죽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 자연의 선물, 상황버섯. 봤나봐. 드디어 이들 앞에 야생 상황버섯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오지 마세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뢰 위험 지역에 발이 묶인 사람들. 거대한 난관 앞에 선 이들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된다. 그 묘하긴 지뢰 지역 같은데. 가면서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저 돌뿌리나 나무 뿌리나 이런 거 밟고 천천히 이동하자.
비가 내리면서 여기 어딘가 유실된 쥐레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철모와 탄통까지. 한국 전쟁 격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밟고 나온 데가 보세요. 몇 분의 시간이 몇 시간의 산행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아이 부끄러워 싹해. 잘못 들어와가지고. 오금이 저린다고 그러죠? 네? 오금이 저린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이런 데 들어오면요 진땀 나고 오금이 저려요. 일부러 더 힘든 길을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이다. 상황은 인적이 드문데 흔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깊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런 데를 가끔씩 만나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이들은 다시 떠난다. 어느덧 향한 곳은 해발 1200m 고지.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춘다. 꽉 막혔어 이제. 막혔어요? 아니 갈 데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또 다른 장애물이다. 아우. 얼마나 가야 된다고 이러고? 한참은 나가야 돼요. 빈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우거진 숲을. 그 높이가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다. 억센 나뭇잎이 몸을 베는 듯하다. 그 끝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길. 가시밭길이 따로 없다. 한 대로만 골라서 다니는 거예요. 아유, 등산로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데를 다녀야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헤치고 하는 거니까. 와, 이건 또 언제 가. 어휴. 긴 터널을 이제야 빠져나온 기분이다. 이 힘든 길에서도 상황버섯은 보이지 않는다. 저쪽 넘어가지고 가면은 화전 밭자리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뒤지면 거긴 거의 한 90%는 있을 거야. 과거 누에치기를 하며 살았던 화전민들은 누에의 먹이로 뽕잎을 사용했다. 산골짝 화전민들이 떠난 자리, 뽕나무에 상황버섯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감독님, 여기 미끄럽고 가파르니까 천천히 와요. 고산 습지의 척박한 땅. 미끄러워. 무엇 하나 쉬운 길이 없다. 여기 엄청 미끄럽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지만 이곳저곳 안 쑤신 곳이 없다. 얼마나 더 헤매야 할까? 엉덩이가 다 젖었네요. 그래 말이야. 축축해. 뭐 마르겠지, 뭐 좀 있으면. 일로 해서 나만 결결되는지 알겠다, 씨. 넘어지면 또 일어서듯 상황버섯도 언젠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끝없이 능선을 넘나든다. 요런 데가 옛날 그 화전민들 살던 곳 집터하고 6, 70년대까지도 밭을 일구고 벌목을 하며 살았던 화전민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예전에도 한번 상황버섯을 채취한 기억이 있는 곳이다. 비바람을 맞으며 수년째 자라고 있는 상황버섯이 이곳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자연과의 계속되는 숨바꼭질. 과연 상황버섯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수십 수백 개의 뽕나무를 살펴본 지도 1시간째.
체력은 점점 고갈돼 간다. 뽕나무 중에서도 어떤 뽕나무들을 열심히 봐야되는 거예요? 요런 나무들 보면은 거의 이제 죽어가는 나무. 그래도 요런 나무에서 이제 많이 붙죠. 상황버섯의 기호는 습도가 높은 썩은 나무에서 더 잘 번식된다. 나무에서 양분을 얻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에 버섯이 번식하면 나무가 죽기도 한다. 계속되는 기다림. 그래도 희망은 놓지 않는다. 뽕나무 저 가지에 저 매달린 거 한번 가봐봐. 잘 안 보이는데? 상황 같은데? 동생! 이쪽으로. 그토록 찾던 상황버섯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 상황 아니야? 맞아. 상황이에요? 어디요? 저기. 긴 세월, 일교차와 모진 한파를 견딘 야생 상황버섯의 모습이다. 고서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불로초라고 쓰였을 만큼 상황버섯은 희귀한 약재다. 아, 기분 좋네. 나무에 약간의 손상이 가지만 가지를 함께 잘라줘야 자연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 용문 받아봐. 네. 툭 치죠. 조심해, 조심. 자연의 보약 상황버섯은 무엇보다 암 치료의 보조제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색깔이 아주 노랗죠. 완전 A급이에요. 좀 작아서 작은 게 흠이죠. 묵은 피로가 다 씻기는 기분이다. 좋잖아요. 찾고자 하는 거를 고생하면서 드디어 발견을 했잖아요. 그 기분은 말할 게 없죠. 귀한 거니까. 산삼보다 더 보기가 힘들다는 상황버섯. 짐은 늘었지만 마음은 더 가볍다. 이거 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다칠까봐. 뭐가 다칠까봐요? 아, 뭐 어렵게 딴 상황을 등에 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잘 보존해 가야 되니까. 날라갑시다. 시선이 다시 하늘을 향한다. 저게 노루궁뎅이래요. 상황버섯처럼 귀하진 않지만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 노루궁뎅이 보면은 이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노루궁뎅이랑 똑같거든. 이번엔 막내 용문 씨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꽤 묵직한 크기. 모습만 봐서는 영지나 상황버섯과도 비슷하다. 덕다리라고도 하고 잔나비 걸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숭이들이 여기 앉아갖고 의자처럼 앉아갖고 이제 그렇게 생겼다, 의자 모양처럼 생겼다 해갖고 잔나비 걸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거는 중국에서는 신이 내린 버섯이라 하여 신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뭐 있어? 어디에? 많이 붙었어. 해발 1000m의 절벽. 그 위에도 야생 버섯이 달려있다. 깊은 산속 바위의 습기를 먹고 자라는 서기버섯이다. 전고지 한 이상 정도 되는 데서 그 바위에 붙어 나오는 버섯이에요. 이거 어떻게 다 하세요? 손이 안 나니까 요거라도 가지고 가서 밧줄 타고 내려가서 따봐야죠. 도구라고는 이 줄이 전부다. 뭐야, 밧줄 이런 거 갖고 왔어?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 아래 나무에 고정시킨 이 밧줄이
그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산이 두려웠다면 20년 넘게 산을 누빌 수 없었을 것이다.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그런데 발을 헛디디고 말았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미끄러운가 봐요, 많이.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을 졸이기는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줄을 제 몸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나서야 서기버섯 채취를 시작한다. 서기가 끈적한 게 좋으네 아주. 아슬아슬한 버섯 따기가 끝나고 이제야 땅으로 내려온다. 아우, 고생하셨네요. 엉덩이 불러. 엉덩이 밧줄 끌어가지고 엉덩이도 아프고. 장비를 뭐 있어도 가지고 다니기 좀 힘드시겠어요. 예, 가지고 못 다니죠, 무거워가지고. 이것만 전문으로 할 것 같으면은 괜찮은데 많이 땄네. 서기버섯의 가격은 100g당 평균 40~50만 원 선. 성인병과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 상황캐로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이런 보너스도 좀 있나 봐요. 이것도 이제 항암 효과에 좋다니까 좀 제치한 거죠. 수확이 늘 오늘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하루 해가 저물어 간다. 하산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다. 오늘은 이곳에서 잠을 청한다. 좋겠다. 누울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종일 굶다 이제야 허기를 달래는 이들. 늘 먹던 볶은쌀 대신 오늘은 선식을 타먹는다. 이것도 산에서는 특식에 해당한다. 한 장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산을 헤매다 보면은 이렇게 식량을 솥단지 싸들고 먹을 거를 가지고 다니면 무거워서 다니지를 못해요. 며칠 전에 을딸내미하고 산에 갔다 왔거든. 누가 부녀지간이라 안 하겠는데? 응? 연인이 산에 간 것 같은데. 얘도 그래도 어느 가정이 다 한 자리에서 아침 한 끼 먹고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아이들은 또 아빠 직장 나가는 거 보고 뭐 그런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직업으로 이렇게 약조건으로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해해요. 이런 고생이 가족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상황버섯 채취에 나선 지 4일째. 드디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의 긴장이 다 풀리는 시간. 가장 먼저 산에서 얻은 것들을 꺼내본다. 다시 봐도 감격스럽겠어요. 아, 그쵸. 어휴, 감격스럽죠. 이 정도면은.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헛된 걸음이 아니었기에 마음만은 뿌듯하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안겨주기에 또 산에 오르는지도 모른다. 보기만 해도 그냥 풍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야죠. 힘든 것도 싹 잊혀지고. 고생하면서 딴 노루궁뎅이 버섯. 가장 간절한 것은 밥다운 밥이다. 산에서 직접 캔 버섯으로 만든 음식. 얼마 만에 먹는 국과 반찬인지 그 어떤 만찬도 부럽지가 않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 겁니다. 고생한 만큼 이 순간이 행복하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틀 뒤 다시 길을 나서는 이들. 이번엔 더 먼 길이다. 이쪽 가면은 사람도 좀 덜 다닌 그 옛날 화전바다 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쪽 가면 이제 뽕나무도 많고 그래서 한번 글로 들려보고 거기 없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죠. 이번 여정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이들 앞에 펼쳐질까? 그러나 출발할 때면 늘 걱정보다는 마음이 설렌다. 드디어 도착한 곳. 거대한 산을 향해 다시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는다. 인적이 드문 험준한 지형.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이들은 조금씩 정상을 향해 간다. 신봤다. 네? 신봤다. 뭐 산삼이요? 예. 어디요? 저기 참나무 밑에요. 그곳에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 보이시죠? 거기서 잠깐만 거기에서 약간만 찾아보고요. 여기에 지금 어떤 거야? 이것도 산이거든요. 산삼이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 해에 걸쳐 잎과 줄기의 개수를 늘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산삼. 잔뿌리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성을 들인다. 기분 좋다. 15년에서 20년은 좋게 됐을 산삼.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듯하다. 나이는 어린데 요즘 이나마 또 보기가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산삼보다도 상황버섯 보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산삼이야 뭐 새가 씨를 물어서 여기저기서 배설을 하면은 뭐 씨는 이제 종자 번식이 되지만은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그 포자가 그냥 그렇게 막 퍼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에 이제 어느 나무에 붙어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뽕나무만 수천 개를 찾아다녀도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다시 상황버섯 채취를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4시간째 오르고 또 오르는 길. 약초 앞에 멈춰선 이들. 뭔가 유심히 들여다본다. 뭐예요 이게? 이건 당귀라는 약초거든요. 당귀는 아무 곳에서나 나지 않는다. 당귀가 있는 걸 보면은 습한 지역이긴 한데.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이들. 이곳 어딘가 상황버섯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가 있으면은 버섯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이 당귀가 서식하는 그런 장소를 보면은 습도가 항상 사계절 유지가 되고 버섯도 그런 지역에서 나죠. 수십 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들만의 노하우다.
상황버섯이 생육하기에 적합한 환경.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인지 모습을 감추고 있다. 이때 형국 씨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저기 상황 같은데? 그저 가지의 일부 같기도 한데 정말 상황버섯이 맞을까? 이게 안 보여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마치 나무와 한 몸인 것처럼 붙어있는 상황버섯. 용문! 찾았어. 야, 이거 어떻게 찾았대? 오, 때깔 좋은데요? 이번 여정에서 발견한 세 번째 상황버섯이다. 크기는 작지만 귀한 버섯이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약이 될 것이다. 뭐 괜찮아 보이죠? 15년 정도는 됐지 않았겠나. 15년. 예. 고생 끝에 낙이 오네, 진짜. 피디님도 엄청 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보기 힘든 거야. 예. 7일간의 여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 상하로 꽉 차도 안 무거울 것 같아요. 그치? 더 가볍죠. 아유, 여기 꽉 차면 뭐야? 아무리 무거워도, 해봐야 알아. 해보면은 그 희열은 뭐 로또 맞은 이상 될 겁니다. 됐어, 발 이쪽으로. 미치겠네 진짜. 어제 산행한 것보다 지금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 저희가